자, 두 번째, 야, 조용해. 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안 떴네요. 잠시만요. 앞에 잘라야겠다. 녹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되고 있는 얘 거야. 녹화되고 됐다. 자, 보이죠? 네, 여러분, 첫 번째 그 악기상은 실시간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왕 남은 김에 두 번째 시간 녹화할 때 그냥 반응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해서 제가 어쨌든 잘 한번 설명해 줘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96쪽. 해수의 성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수의 화학적 성질과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까지 이제 할 건데요. 화학적 성질에는 크게 염분과 수온이 있어요. 한번 이제 염분부터 볼게요. 염분은 뭐냐면, 자, 해수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잖아요. 이 녹아 있는 물질들을 염유라고 해요. 그럼 염분은 뭐냐면, 이 해수에 녹아있는 이 염류의 총 그람수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해수가 뭐 소금이 녹아있는 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 해수죠, 해수. 이거 1kg일 때 이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바로 이제 염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금이지 사실상 이 염류는 소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죠. 이해됐나요? 네. 진짜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중학교 때 혹시 소금물의 농도 구해서 왜 퍼밀이라는 단위를 본 적이 있나요? 여기 퍼밀은 천분율이라고 해서 100분율은 퍼센트. 여기 이게 동그라미 슬러시 동그라미가 하나였는데 천분율은 요 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이게 퍼밀인데 이 단위를 요즘엔 안 써요. 요즘에는 PSU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PSU. 그래서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약 35%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쭉 밑에 보면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해수 안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그 상대적인 비율 있잖아요. 여기 책에 보면은 요 해수 1kg에는 물이 965g, 나머지 35g이 약 이렇게 염소, 나트륨, 뭐 마그네슘 뭐이고요, 칼륨, 칼슘,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주성분 이온이 나와 있는데 이 물질들의 상대적인 비율은 어느 바다에서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왜냐면 선생님 위에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평균이니까 바다마다 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서 원소들의 상대비는 일정하냐? 이거. 뭐가 다른 건지 혹시 알겠어요? 네, 여기는요, 그냥 농도, 그쵸? 약간 농도 개념이죠? 많이 섞여 있는 그 염류를 이루고 있는 구성비가 일정하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염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들이 일정한 비율로. 예를 들면 대부분 염소, 대부분 나트륨, 여기 비율 보면 이런 비율로 일정한 이 비율로 어느 바다에는 얘네들이 좀 더 양이 많이 녹아있을 뿐이고 어느 바다에는 조금 적게 녹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염분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약간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염분 양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염분이 많다라는 거는 염류 양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염류 양이 많든 적든 그 염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물질들의 상대적인 비율. 왜 우리 대기가 뭐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상대적인 비율은 일정하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분은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요쪽 이제 97쪽 보세요. 자,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강수량은 비가 내리는 거, 증발량은 이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는 거.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요거. 자, 보세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에요. 지금 이쪽 왼쪽 축이요. 그러면 0 되는 지점에서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0 되는 지점에서 밑줄을 한번 쫙. 자, 그러면요. 적도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적도 지역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어때요? 0보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적도 지역이라 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요 지역이잖아요. 요 지역. 그렇죠. 여기, 요 지역. 그쵸? 지금 여기 적도 지역 같은 경우 0보다 밑에죠? 그러니까 적도 지역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강수량을 이쪽으로 옮겨줘 보면 결국에는 강수량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중위도 지역 보세요. 요쪽. 여기가 이제 중위도가 될 건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반대네요. 0보다 어때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지금 0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강수량 값을 또 요 옆으로 넘겨보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는 얘기겠죠. 비가 내리는 것보다 증발하는 양이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 그래프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은요. 지금 표층 염분이 아까 염분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했는데 저위도나 그러니까 중위도에서는 좀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극지방에서는요. 염분이랑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곡선이 서로 벌어져 있죠. 여기는 즉 증발량과 강수량 이외에 염분값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의 영향 때문인 거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요. 빙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해서 꼭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염분, 해수의 성질 중에 화학적 성질 중 이 염분에서는 염분 어떻게 구하는지랑 염분 밀정의 법칙은 상대적인 그 구성물질의 B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염분에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강수량과 증발량이라는 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많아. 그러면 염분이 좀 적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낮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적도 지역이 오히려 낮아요. 34, 34. 그런데 중위도 쪽으로 갈수록 높아져요. 조금씩. 35, 35.5. 여기 같은 경우는 37.3. 지금 이 지역을 보면은요. 아이고. 지금 요 지역을 보면은요. 보이나요? 위에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요. 약간 이게 길쭉한데 요 위쪽이 이게 살짝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가 사해, 여기가 홍해입니다. 요 기다란 지역이요. 여기는 약간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데가 없대요. 근데 물이 항상 그 일정한 수위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그만큼 증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정 높이를 넘치지는 않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41, 40, 38 엄청 염분이 높죠. 그쵸? 여기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중위도가 적도 지역보다 염분이 높죠. 여기 우리 그래프 값에서 따져서 보면은 그 적도 지역은 아까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았어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던 거죠. 중위도는 비가 오는 것보다 증발량이 많으니까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 비가 적게 오냐 많이 오냐 증발이 많이 되냐 적게 되냐에 영향을 엄청 크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곡선이 점점 극지방으로 갔을 때는 불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극지방 같은 경우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보다 다른 요인, 여기 보니까 빙하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꼭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용존기체입니다. 용존기체. 아이고. 그 해수에
그 처음에 우리 화학적 성질 했죠? 물에 얼마나 녹아 있는지 약간 뭐랄까 물에 녹아 있으니까 화학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염분이랑 용존 기체가 이제 화학적 성질인 거예요. 자, 용존 기체 보면은 물 속에는 염류만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체들도 녹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여러 가지 기체가 용해되어 있는데 이게 용존 기체라고 해요. 이 용존 기체는 우리가 산소로 숨을 쉬잖아요. 그 해양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수에 녹아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이 호흡에.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해수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그러니까 녹아있는 정도는 수압이 클수록, 압력이 클수록 많이 녹아있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작을수록이라는 거는 그만큼 해수 안에 기체가 들어갈 틈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염분이 적게 들어가 있을수록 잘 녹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해요.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 기체는 더 잘 녹아 있어요. 우리 냉장고 사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사이다에 탄소가 녹아 있잖아요. 그쵸? 그 탄산이요. 그런데 얘 실온에다 두면은 탄산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탄산이 들어간 음료는 차게 보관해야 돼요. 수온이 낮을수록 탄산이 더 많이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쭉 내용이 나와요. 용존 기체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비교를 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자, 보세요. 여기 밑에 이것도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산소 농도예요. 용존이라는 건 녹아 있다는 뜻이에요. 해수에. 두 번째, 여기 오른쪽 거는 용존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얘네들이 보면은 위에 농도 일단 수치 볼까요? 산소 같은 경우는 6, 최고 높은 게 6.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44. 기본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좀 더 짙어요. 해수에 녹아있는, 더 많이 녹아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그건 그런데 산소하고 용존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표층이겠죠? 가장 위에. 표층에서 점점 아래로 들어갈수록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뭐 약간 살짝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제일 낮고요.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약간 반대의 스타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1번이 둘 다 표층이에요. 표층에서 산소는 상대적으로 밑에 수심 막 1000 아니면 1000 이하의 한 800m 지점보다는 표층에서 산소의 농도는 제일 높아요. 그치? 그 이유는 여기. 자, 1번. 이게 1번이에요. 산소 1번. 산소는 대기로부터 공급이 되고 광합성을 하는 그 해양 생물들에 의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요.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다음에 산소를 내뿜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합성의 결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여기 광합성 때문에 높아요 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광합성의 결과로 생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대로 1번에서 이산화탄소 1번은요. 여기 이 지역에서 제일 낮아요. 그 이유는 광합성 때문에 낮아요. 왜냐하면 광합성에 얘는 사용되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지점. 산소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농도가 낮아져요. 자, 왜 그러냐면은 박테리아 동물이 호흡하는데 산소를 쓰고 이번엔 이산화탄소를 내는 거지. 그쵸? 호흡의 결과. 그 다음에 생물들의 사체를 분해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농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는 다시 농도가 증가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도 높은 극해역이라는 거, 저 극지방에서 그 굉장히 차가운 해수. 아까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 기체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그 해수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침강해서 그 심층 순환을 이루는데 걔네들이 수온이 굉장히 낮은 극해수예요. 거기가 약간 시작점이에요. 걔네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신선한 해수가 유입이 되는 거죠. 산소량이 풍부한.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산소의 농도가 다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까 이산화탄소. 얘는 표층에서는 낮았어. 왜냐면은 아까
광합성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쓰이니까. 그런데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낮은 수온과 높은 수압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아까 말했다시피 호흡을 하다 보니까 산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잖아요. 이번에는 호흡작용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생물들이 뿜어내고, 두 번째 낮은 수온이 일단 낮아요. 그 다음에 수압이 높아요. 아까 이게 왜 아까 그 해수 용해도 조건이었잖아요. 그쵸? 수압이 클수록, 그 다음에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런 이유들 때문에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 좀 해석 됐나요? 오케이. 네. 아주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요 부분이 지금 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농도 곡선과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꼭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이번에 물리적 성질 다 왔어요, 이제. 수온부터 할게요, 수온. 자, 수온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게요. 위도선입니다. 위도. 왜 위도와 대체로 수온선이 나란하냐? 지금 여기 보면은 적도 지역 빨개요. 맞지? 극지역으로 갈수록 어때요? 파래요.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쵸? 수온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기 때문입니다. 적도 지역이 가장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고요. 많이 받고요. 극지역으로 갈수록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햇빛이 가장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수록 세게 받고요.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빛의 양이 똑같은데 비스듬하게 넓은 면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세기가 약해지는 거죠. 퍼지니까. 네. 그래서 적도에서 뜨겁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차갑습니다. 네. 요거. 물론 여기 보면은 뭐 그러나 대륙과 해양의 분포, 그 다음에 해류의 영향, 해류가 또 막 이 과정에서 막 해류 순환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 해류 순환에 의해서 위도선과 수온선이 막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 여기 보면 약간 휘었죠, 이렇게 여기 휘었죠. 여기 보면 휘인 부분 잠깐 좀 깔끔하게. 자, 이 그림에서 보면 휘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살짝 밑으로 얘네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아이고, 뭐야. 이렇게 내려와 있죠? 고위도의 차가운 물이 여기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오는 곳이에요. 네. 해수순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위도선과 완전히 나란하진 않는 거죠. 그쵸? 그런 어떤 그런, 뭐, 완전히 대체로 나란한 거지, 완전히 나란하다는 아니라는 항상 그 융통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next. 다 왔습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요, 층을 구분을 했어요. 보면, 아까 앞에서는 전 세계 우리 지구에서의 해수의 온도가 위도선과 거의 대체로 나란하다라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어떤 해수마다 층이 깊이에 따라 수온의 변화가 있는 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1층이 혼합층, 2층이 수온약층, 제일 깊은 3층이 심해층입니다. 이게 그 수권, 해수의 기본 층상 구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자, 보면은 혼합층이라는 거는 바람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일정한 어떤 깊이까지는 해수를 섞어주는 작용을 해요. 그게 혼합작용이거든요. 얘를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층 아래에서는 갑자기 수온이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류 배웠죠? 자, 보면은 높이에 따라서 우리 대기에서 보면은 성층권이요. 이게 지금 여기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고 했을 때 여기가 낮아지고 높이가
성층권 같은 경우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집니다. 여기가 온도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온도가 뜨거워져요. 그럼 이 층에서는 대류가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높이 있는 층에 뜨거운 기체가 있는데 뜨거운 기체는 밀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또 밑에 찬 공기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더 아래쪽에 지금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내려와요. 그래서 성층권을 안정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에 항로로 많이 이용된다고도 해요. 네. 그런데 이거와 같은 맥락이 바로 이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지금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뚝뚝 떨어져요.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는 찬 공기가 아래에 있고요. 찬 공기가 아니라 찬물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 위에 있어요. 따뜻한 물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밀도가 작으니까요. 찬 공기,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찬 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온약층에서 대류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막 억지로 섞지 않는 이상은. 대류가 거의 안 일어나는 안정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정하여 대류 운동이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에너지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심해층은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깊은 층인데 거의 뭐 수심 1000m 아래. 여기는 보면은 일정하네요. 그쵸? 차가운 해수들이 있는 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위도별로 해수의 층상 구조가 약간 달라요. 여기가 열대, 적도 지역, 중위도 해역, 그 다음에 극해역 있는데 극해역은 쉬워요. 표층이나 심층이나 온도가 낮아요. 그쵸? 거기는 되게 추운 지방이니까. 그래서 밀도가 큰 해수를 이 극해역에서 많이 만들어내요. 밀도가 큰 해수가 층강에서 심층순환을 유발하는 그 시발점이 되거든요. 얘는 쉽고. 그 다음에 봐봐. 적도해역은요. 비교해보면 무슨 층이 없어요. 적도해역은. 무슨 층이 없나요? 수온약층이 없나요? 혼합층이 없나요? 수온약층이 없나요? 자, 그렇죠. 굿. 혼합층이 없어요. 수온약층은 말 그대로 수온약층, 그러니까 왜 변화하는 층이에요. 온도가 쭉 변화하는 층이에요. 그래서 요 수온약층의 시작점과 약간 끝 지점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온약층이 되게 발달했다라고 표현해요. 온도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온약층이 발달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 지금 이거 열대역은 혼합층이 거의 없어요. 여기 온도는 막 25도 막 이래. 되게 높아요. 뚝 떨어져서 막 여기에서는 5도까지 떨어져요.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수온약층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지점의 온도가 약 15도쯤이에요. 그 다음에 5도까지. 그러니까 이 두 해역을 비교했을 때 수온약층은 열대 해역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했고 혼합층은 중위도 해역에서 발달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열대 해역은 그 막 무풍지대도 있을 정도로 그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요. 바람이 막 많이 불지 않아서 수온약층은 혼합층이 잘 발달 안 합니다. 네. 태풍이 막 발생해도 바로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걔네들이. 네. 중위도에 혼합층이 발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대 해역은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온약층 상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위도 해역에서는 혼합층이 발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해역은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일자로 쭉.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밀도. 네, 물리적 특성 중에 이제 수온 다음에 이제 밀도요. 밀도. 자, 해수의 밀도는 주로 수온과 염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수온, 여기 한번 그래프 수온 염분도가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수온이 어때요? 낮아지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 36. 점점 수치가 커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밀도는요. 자, 대각선을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지금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는 방향에서 한번 보시면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진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연결한 거, 와, 나 진짜 되게 지금 쉬지 않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집중 되게 잘해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 쭉 연결한 요 선 있지? 요 선이 등 밀도선이에요. 여기 써있네. 등 밀도선. 보면 1.029, 1.028, 1.027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수치가 커지죠? 등 밀도선은 같은 밀도인 지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등압선처럼. 그럼 보면 자, 이 지점을 한번 볼게요. 같은 0.028 등밀도선의 요 A 지점과 요 B 지점을 보면은 밀도는 같지만 A 부근의 해수와 B 지점의 해수는 명확하게 수온과 염분 분포는 달라. 봐봐. 밀도는 같은데 조합이 수온과 염분의 조합은 다른 거죠. 보면 A는요. 수온이 이 정도야. 요 정도. 그쵸? B는 수온은 좀 더 높아. 그치? 그런데 A는 대신에 수온이 낮은 대신 염분이 또 낮아. B는 수온이 살짝 높은 대신에 염분이 조금 더 높네요. 결과적으로 A와 B는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대체적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온과 염분 위에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압이 있다. 해수의 밀도는 수압이 높을수록 내 밀도가 커집니다. 수압이 높을수록요. 많이 눌러주니까요.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입자, 왜 우리 기본적인 그 물리량으로서의 밀도를 생각할 때 입자 사이의 간격이 되게 좁은 거, 오밀조밀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압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밀도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온과 밀도, 보면은 수온이 낮을수록 아까 밀도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밀도 약층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고력 문제에서 해수의 밀도가 염분보다 수온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염분보다는 계속 수온, 여기 수온과 해수의 밀도 관계 해가지고 수온과 많이 밀도를 연결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염분 분포는요, 평균 아까 35 PSU. 그래서 높아봤 35 PSU였죠? 그래서 염분 분포 같은 경우는요, 평균이 35 PSU고, 낮아봤자 아까 3 막 이랬어요. 높아봤자 41. 그 사이 그랬거든요. 왜 진선우 쌤이, 좀 보이스 톡을. 잠깐. 그런데 온도 분포는 아까 여기서만 보더라도 높으면 막 열대 이상 27도까지 가거든요. 낮으면 막 영하 막 10도까지도 가요. 되게 낮아요. 영하 10도까지, 영하 10도까지. 한 영하 몇 도로 갈까요? 5도. 5도까지는 가요. 5도까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온도 범위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온도 분포, 아이고. 온도 범위가 염분 분포 범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온은 이 온도 범위를 온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염분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지만 온도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추운 데는 진짜 춥고 따뜻한 데는 따뜻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수온의 분포의 밀도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어떻게 친구들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공부를 하고 한번 다음에 우리 만났을 때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완전